다양한 또 운용사들의 전망에 관해서 해주실 이야기 있으면은 또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밑에 스테이블 코인이랑 RWA, 디파이 등에 대한 내용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점점 더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이제 지금도 뭐 대금 결제, 이전 거래를 통해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장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규제 명확화, 핀테크 통합, 그리고 글로벌 무역 송금 유용성이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활용하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이고, 대기업, 중소기업들도 도입을 해서 이런 결제 프로세스도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RWA 시장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블랙록이 이제 올해 비들 펀드라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채를 연동해서 이제 토큰화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2024년도에는 한 84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었다라면은요. 죄송합니다. 2024년에는 84억 달러 시장에서 시작해서 135억 달러로 한 60% 정도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약 50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마 뭐 비들 펀드를 통해서 뭐 이런 그 긍정적인 요인들, 긍정 장점들을 많이 인지를 한 월가 또는 자산운용사 등의 참여와 시장 성장이 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통해서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니즈가 계속 증가하고, 그거의 좀 대표 주자인 이제 비트코인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디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제도권 편입이 좀 진행되면서 금융 혁신이 되고 있습니다. 뭐 덱스라고 해서 이제 디센트럴라이드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8%에서 14%까지 올라왔고, 2025년도에는 비중이 한 20%까지 전망이 된다. 그래서 RWA와 연동해가지고 안정적인 뭐 이자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품으로서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양한 또 호재 뉴스들이 좀 2025년도에 또 들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그럼 가격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느냐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정말 이제 저도 이제 시장 리서치들을 보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말도 안 되는 정도의 큰 금액을 내다보시는 그런 이제 분석도 있고요. 네. 뭐 지금과 크게 차이 안 나는 그런 분석을 내다보는 그런 시선도 있는데, 작가님이 오늘 또 준비해 오신 자료를 토대로 한번 요거 객관적으로 저희가 풀어보면은 너무 도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뒷부분도 간단히 있는데 여기 또 잠깐 네, 말씀드리면, 잠깐 추가 말씀해 주시면 이제 뭐 됩니다. 레이어 네. 2 그리고 AI 에이전트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디앱, 뭐 토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좀 재미난 점은 2025년은 크립토 IPO의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서클, 크라켄 등의 이제 5개 이상 기업이 미국에 상장될 예정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재미난 점 중 하나였고, 미국 노동부가 401K라고 이제 저희 퇴직연금과 비슷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크립토 투자 허용을 최대 1에서 3% 정도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줄 것이다라는 뷰가 뭐 좀 재미난 중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네. 가격적인 전망에 대해서 가격 전망 궁금합니다, 작가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도 되게 이거 조사하면서 재밌었는데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가격 전망은 평균 28.5만 달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20만 달러가 넘어서네요. 28만 달러,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원화로 지금 치면 4.2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정말로요? 지금 1.5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10만 달러 좀 미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회를 봤을 때 한 2배 이상, 뭐 많게는 3배까지의 가격이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플랜 B라는 그 또 있습니다. S2F 모델의 창시자이고 이제 그걸 재를 활용해 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가격 전망을 되게 높이 했거든요. 100만 달러가 갈 것이다. 그래서 좀 약간 이거는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죠? 예, 네. 이걸 좀 제외를 한다 치면은 평균 22만 달러. 그래도 한 3.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 지금 가격부터 한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실제 이제 바네크, 스탠다드 차타드, 뭐 번스타인 등 이제 대부분의 가격은 한 20만 달러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한 이제 애널리스트 제이미 커츠라는 분은 한 17만 달러. 17만 달러. 네. 네. 그래도 이 가격도 물론 높죠. 지금부터 한 70% 이상이 상승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좀 충분히 20만 달러까지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 그리고 이런 금융기관들은 한 10만 달러 전후가 될 것이다. 많이 보는 분은 20만 달러, 더 많이 보는 데는 50만 달러를 제시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런 평균적인 가격에 좀 근사치까지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10만 달러를 넘었던 기록도 있고 때문에 저희는 2025년에는 뭐 유동성 매크로 경제 측면이나 또는 비트코인 사이클의 관점이나 그리고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충분한 가격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저도 좀 눈여겨봤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8.5만 달러를 좀 내다보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플랜 B의 어떤 예측치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20만 달러 선을 좀 상회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작가님. 저는 이제 확률 한 70% 이상? 1% 이상 보십니까?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언제나 또 여러분들 판단은 또 객관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블랙록 이야기도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25년 글로벌 전망 보고서가 좀 나와서 저도 이제 눈여겨보고 있긴 했었는데 네. 어떻게 시장에서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작가님? 블랙록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이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이 받는 영향력과 그리고 움직임은 되게 다르게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좀 편입하라라는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비트코인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재미난 점은 이제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충분히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아까 금과 좀 비교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금도 물론 이제 채굴이라는 뭐 시스템이 있고 비트코인도 채굴이라는 시스템이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좀 다른 점은 금은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채굴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채굴된 속도가 줄어들고 있죠. 반감기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런 측면이 좀 다르고 제한된 희소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그 블랙록에서도 언급을 하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가치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요는 지금 뭐 눈으로 보다시피 좀 느끼다시피 좀 느껴지고 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급은 계속해서 좀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중장기적인 가격 상승이 전망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금처럼 이런 해지 차원에서의 수단도 있을 것이고 그냥 단순히 투자 수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국가들 또는 기업들이 이제 이걸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한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금을 또 비교를 해가지고요. 이제 금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 투자자들이 높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기축통화의 대안으로서 이제 좀 매집을 했고 그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체 자산이죠. 이런 금과 뭐 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군의 투자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것은 이제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은 뭐 중요하게 2025년도에는 포인트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금 같은 경우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비트코인과 같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얼마 전에 또 ETF 쪽의 운용 자산은 이제 비트코인이 뛰어넘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도 잠깐 코멘트 해주시면 도움 네. 될 것 같아요, 작가님. 네. 금 같은 경우가 2004년도에 이제 SPDR이라는 ETF가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아마 11월이었는데요. 이제 그때 출시된 이후에 뭐 중장기적으로 상승해서 한 5배 이상, 8배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2004년에 처음으로 출시된 그 금 ETF가 지금 2024년이니까 2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20년 동안 그 자금이 들어온 것을 이제 단 1년 된 비트코인 ETF죠. 이제 맞아요. IBIT가 대표적이지만은 그 미국 ETF가 1년 만에 그만큼 20년의 그만큼의 양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이제 뉴스로 볼 수 있었고 실제로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4년에 가장 성공한 금융 상품이 비트코인 맞아요. 현물 ETF였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아마 기대가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2024년에 들어온 자본만큼 2025년은 더 들어올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흐름을 지켜보시는 것도 좀 재미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가치 저장 수단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제 시스템으로서도 잠재적인 분산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2%를 최대로 편입하라라고 한 바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2%가 도대체 얼마인데라고 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블랙록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1경 5,500조 원. 사실 엄청 어마무시하죠. 사실 좀 감이 안 잡히는데요. 하나로 이렇게 되고 이제 달러로는 11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블랙록이 본인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2%를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그게 한 2,30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2,300억 달러가 한 340조 원입니다. 하나로 치면은요. 그래서 이제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9조 달러인데요. 그게 한 2,800조 원이고 이것의 전체 시가총액의 한 12%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BIT 이제 블랙록이 운용하고 있는 ETF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을 55.3만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100만 개에 대비했을 때 2.6% 정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가치는 한 540억 달러, 하나로 한 79조 원 정도이고요. 전체 만약에 비트코인을 블랙록의 운용자산을 비교했을 때는 한 0.4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2%까지 늘려라라고 했으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의 4배 정도를 이제 블랙록이 더 투자할 수 있다라고 좀 상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블랙록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블랙록이 움직인다면은 이제 밑에 있는 이런 ETF들의 기관들 그리고 국가 그리고 기업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뭐 이런 것들이 뭐 항상 투자에 대해서 이제 100% 활용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항상 뒤늦게 나오는 데이터이고 이제 빠른 이제 스마트 머니들은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좀 지켜보고 그런 매크로 경제 그리고 크립토 시장 그리고 제도화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하면 좀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야기 좀 나눠봤다면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알트코인 이야기로 좀 바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알트코인 전망에 관해서 저희가 대략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쭉 한번 설명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트코인을 주로 참고할 수 있는 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알트코인 인덱스가 이제 75 넘어갔을 때 이제 알트코인 시즌, 이제 25 미만일 때 비트코인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최근에 알트코인 시즌을 찍었다가 이제 좀 내려오면서 비트코인 시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그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도미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그리고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있는데요. 보통 비트코인 가격이 오릅니다. 1번.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을 좀 기록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알트코인이 좀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2021년도의 데이터입니다. 현재는 아직 이 과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대응을 하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될 시기 그리고 알트코인을 투자해야 될 시기를 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